네, 노동 뉴스 짚어보는 코너죠. 오늘도 노무법인 공명의 남현영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걱정하시던데 마음 편히 놓고 하십시오. 좀 감기도 걸려서 코도 나오고 더 지저분합니다. 본래 그 전달력이 좋으시니까 다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이건 그래도 뉴스 같은 거 자주 보고 세상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학원생 노조? 예. 학생들이 노조를 만든 건가요? 대학원생들이 노조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 대학원생이 공부만 하는 대학원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은 보통 교수 밑에서 팀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거나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학교 조교 뭐 이런 거. 예, 보통 대학원생들이 행정조교, 학사조교, 학회조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연구원, 그런 일들을 굉장히 실제로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진행을 해요. 예. 근데 그동안 이런 일대로 하고 권리는 없고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대학일까라고 생각할 만큼 갑질에 시달린, 제가 보기엔 노예보다 더한 그런 처지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7년도에 네. 그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2017년에요. 예.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군요. 예. 그러면 이 대학원생들은 각종 뭐 학교 업무, 수업 업무의 뭐 잡무 보조 등등등을 열정페이 또는 노력봉사, 자원봉사로 요구받아 왔다. 그런데 이건 부당하다 해서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노조를 결성한 겁니까? 외국에서는 이것들이 너무 당연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3, 40년 정도 됐고요. 실제로 대학원생이라고 하지만 수업을 듣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통 지도교수가 있고 그 밑에 팀을 짜서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대학의 그 연구비로 책정되는 돈이 1년에 6조가 넘어요. 6조 5천억 정도가 돼요. 국고 지원비 포함해서. 예, 네. 6조가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돈이 실제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 학생들한테도 가야 되는데 예. 교수들이 거의 뭐 자기가 횡령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조교를 하는 이유로 자기 집사처럼 부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예. 그래서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월 26일 날 성균관대 대학 교수가 예. 그 교육감사에서 발견돼서 파면 조치 공고를 받았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조교들한테 자기 딸 대학 자소서, 뭐 개인적인 심부름, 하다못해 차량 운행, 뭐 집에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 그게 감사의 적발에 대해서 파면 요구를 받았는데, 근데 예. 이게 너무 일상적이라는 거죠. 뉴스 브리핑에서 제가 리포팅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인 얘기다 아직도 보니까. 그렇게 간 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성균관 대학교라 그러면은 국내 유수의 대학으로 꼽히는 곳인데 그렇죠. 3월 26일 날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원생이 일반 대학원이 한 13만 명 하고 전체 다 합치면 33만 명 정도 되는데. 전국의 대학원생이 약 예. 30만이 넘습니까? 넘어요. 30만 명 특수대학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일반 대학이 한 15만 명 되고 전부 다 해서 33만 명인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도교수라는 건 거의 왕과 같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수업을 하고 그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교수가 바뀌거나 뭐 교수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박사학위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야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을 중에 을이, 자기들 말로 우리가 노비보다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뭐 집에 가서 미안합니다. 이게 뭐 가서 개밥도 줘야 되고 애들 케어도 해줘야 되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가서 집 애도 봐줘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횡령 같은 경우에는 줘놓고 현금으로 빼서 교수한테 다시 상납하고. 그게 뭐 그 랩이나 실험실 이런 이공계통에서는 아예 그게 구조화되어 있고 있다고 이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5년 동안 8천만 원 그렇게 횡령 당한 대학원생도 있고. 그 실제로 보면 대학원생들이 자기네가 학생이냐 근로자냐고 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자기는 학생이자 근로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면 이제 교섭 상대가 있을 텐데, 예. 이들의 교섭 상대는 학교입니까? 교수입니까? 학교죠. 학교? 예. 왜냐하면 그 학교 구조 속에서 교수가 임명이 되는 거, 교수 밑에 학생들이 임명되니까 교섭대상 지금 저 연대 각 교수 연구실은 말하자면 학교와 대학원생의
교섭 관계에 의해서 배치받은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굳이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개의 교수들은 중간 관리자 내지는 고용주를 대신하는 사용자 정도 되겠죠. 사용자. 예, 고용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정도 되겠죠. 바지 사장이고 회장은 학교고 뭐 이런 건가요? 결국은 직접 고용주는 뭐 교수겠지만 실질은 그 사업주는 대학 총장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뭐 TA라 그럽니까? 티칭 에이드, 학사 조교 이런 사람들은 등록금을 면제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들 운영해 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명백히 노동력을 저기 한 거에 비하면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죠. 실제로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 데이터 내본 거 보면 하루에 뭐 10시간, 15시간 일하는 대학원생들도 많아요. 네. 학회 같은 경우에 학회 간사를 맡으면 그 모든 잡무를 조교가 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조교들이 이 지금 공부하는 거 말고 대학원생들이 실은 공부하려고 대학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온갖 잡무를 떠받은 거 아닙니까? 뭐 아까 그 성대 교수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자기 집안일 집사 뭐처럼 부렸지만 그냥 학교 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학사 업무를 맡고 있는 조교들이 손을 놔버리면 학교 행정의 상당 부분이 타격을 받거나 부분적 스톱도 올 수 있나요? 수업이 진행이 될까요? 출석 수업? 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제 이거 다 출석 체크. 조교들이 다 하지 않나요? 예, 요새야 정말 뭐 전자로 돼 있지만 네. 그 시험 솔직히 시험 그 채점하는 것도 문제 내는 것도 기억나. 저는 공부를 안 해갖고 넌 이대로 졸업하면은 학교 욕 먹인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었거든요. 저도 그 가방끈이 조금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출석 부른 기억은 나고 시험 채점은 안 했고 시험 관리 하고 시험 그랬는데. 관리, 시험 채점, 네. 그 다음에 출석은 확실히 불렀어요, 맞아요. 그걸 일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야 이제 하는 걸로. 보통 교수님들이 딴 일들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네, 모든 잡무, 레포트 정리부터 논문 어떤 교수님은 학생한테 대학원생들 레포트 쇼를 해서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쳐서 자기 이름으로 내버리고 논문 대표도 엄청나게 많고 개인 비서이자 학문적으로는 조력자이면서 실은 따까리 일 같은 거 시키고 예. 그다음에 학생들 관리까지. 관리나 뭐 일부 지도 뭐 이런 것도 맡기고 예. 그다음에 교학처나 어디 뭐 업무 연락하고 이런 거 다 떼맡기고 하고. 심지어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 오라는 일도 시키고 근데 그게 너무 그건 당연하다. 양반이고 자기 자식 뭐 가르치라 그러고 가외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운전하라고 자소서도 그러고. 쓰고 참. 학원 왔다 갔다도 하고 그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치고 예. 그럼 이 전국 대학원생 노조는 일반 사업장 노조와 뭐 어떤 점에서 노조의 정신은 같겠지만 그래도 약간 특수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학생이자 근로자라는 두 가지 식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보면 아무리 갑질을 당해도 항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찍히면 교수한테 찍히면 또 방법이 없죠. 네. 예. 뭐 논문도 다 지도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그 교수가 만약 문제가 생겨서 없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가 있고 예. 특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참고 애매하네. 그래서 애매해요. 그래서 2년 정도 됐지만 그렇게 많이 조직은 되지 않고 한 20개 대학의 정도가 지금 노조가 만들어져 있긴 한데 혹시 국립 서울대 이런 데도 결성이 됐나요? 됐을 거예요. 연대, 고대, 성대 한 20개 대학이 있다는 걸로 들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도 세 자리 숫자라고. 세 자리. 예, 조합원들이. 근데 그래서 이번에 조합원이 그러니까 1,000명이 안 되고 안 돼, 세 자리 숫자라고 몇백 들었어요. 명 수준이다. 예. 그러니까 전국 33만 명의 대학원 재학생에 비하면 이 대학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아직 1,000명이 채 안 되니까 한 300분의 1 정도 가입률이 굉장히 아직은 낮지만 네. 그런 편이죠, 맞죠? 제 그럴 계산이 수밖에 맞나? 없는 게 아주 맞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갑질 119라고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그 미안합니다. 직장에서 갑질 당하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갑질 119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 대학원 노조에서도 대학원 노조 갑질 119를 같이 만들어서 민원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으로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만들었더니 어떤 교수님이
이름을 뭐 대학원생 1학년 하고 자기가 들어왔는데 쳐보니까 대학 교수였다는 분도 계시고. 갑질 119.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건 아니다고 싶어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게 임금체불을 해도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해고당하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대학원생들은 해고 그런 거하고는 좀 관련 없는 거 아닌가? 해고는 없지만 그 팀에서 배제될 수 있겠죠. 예. 그 보이지 않는 사적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군요. 뭐 예. 논문이라거나 또는 일테면 대학원생 중에는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텐데 그 주류 라인에서 한번 튕겨져 나가면 영원히 그거 자체가 벌써 그 인신 강제적인 그렇죠. 정말 경제 외적 강제라고 지성과 진리를 탐구한다는 학교가 가장 그 갑질의 그 진짜 처참한 꼴을 보여주고 있는 데가 대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학교 노동자 환경 미화원들 그 청소 노동자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쵸. 무슨 일부 학교에 있지만 어학당 강사들에 대한 상상도 못할 대우. 예. 정말 그건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쓰기가 미안할 정도로 심각한 실태더군요. 게다가 이제는 학부 졸업하고 요즘은 또 취직들이 안 되고 하니까 대학원 진학률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학력이 인플레되는 현상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드디어 자구책으로 대학원생 노조까지 생긴다. 지금 대학원생들의 그 프로젝트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이제 프로젝트를 교수들이 따오다 보니까 돈 배분하고 일 배분하는 것도 교수들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배분 자체가 실제로 금액으로 봐도 최저임금을 못 미치는데 네. 그 금액조차도 갈취당하는데 그게 형사처벌 당하니까 현금으로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시간도 사실은 10시간 일을 하지만 3시간, 4시간으로 줄여놓으면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못된 것을 그때부터 배워버리는군요. 근데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또 교수 되셔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거 예.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이 대학원생 노조라고 그래서 전 뭔가 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의 축도가 그대로 펼쳐져 있고 더 쇼킹한 것은 그게 그대로 그 사슬의 고리처럼 그렇죠. 전수되고 기업 같으면 정말 딴 직장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예. 학문을 포기하거나 내가 이 과제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배운 그것을 그냥 불가피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사고의 전도가 일어나고 나중에 자기가 교수가 돼서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그렇게 시키는 거고. 예, 당연히 조교는 자기 개인 업무까지 다 해야 하는 거고, 뭐 조교로서 기본적인 업무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위에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개인 집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 이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군대가 안 그런다던데 옛날 군대네. 쫄병 때 이렇게 고참들한테 당한 거 다 하다가 자기가 고참이 되면 야 임마 내가 쫄병 때는 어땠는 줄 알아? 그러면서 쫄병들 뭐 시키는. 요즘 군대는 많이 안 그런다는데 여기는 아직도 상하탑이라는 데가 더 꽉 막힌 데고. 그 사제라는 호을 좋은 명분이 있으니까 다른 오히려 계약관계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무슨 법적 규제 사항이라고도 피하 간에 서로 못 느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규율하는 실정법도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물론 이제 영구비 횡령 같은 건 있습니다만 실제로 별로 없죠. 없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제자가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 없고 인생을 포기한 녀석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너 이제 뭐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 뭐 이렇게 되는 이거 참.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법적인 예.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든 뭐 학사 간사든 뭐든 간에 학교 수업 이외에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실제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받기까지 5년, 6년, 7년 정도 그렇죠.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그 업무를 하면 그 업무 동안에는 근로계약서를 프로젝트를 맺어주고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일단 학교와 교수 측의 의식 각성이 제일 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의식 각성 기다리다가는 하사가 될 안 것 돼. 같고 우선은 법적인 조치들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학생이자 근로자라고 인식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 노조 만든 것도 어떻게 첫걸음이겠지만 그럼 노조가 주장할 것들은 뭐냐? 우린 근로자잖아요.
근로자면 근로자서 당연히 챙겨야 할 권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사대보험, 그다음에 연구비에 대한 정당한 그 임금.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외국처럼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정말 뭐 사제관 이런 옛날 스승과 사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남현영 노무사님 같은 분들의 역할이 또 한 번 필요하고 존재 증명이 되는데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힘도 되어주고 직능단체이자 전문가시잖아요. 그 그룹의 대표로서 힘을 모아서 법안 같은 것을 내도록 입법부에 압력도 넣고 알려도 주고 실상도 전하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기본적인 근로계약이라도 맺을 수 있는 이게 근로자의 신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예,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무튼 들어요. 그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또는 잊고 있었던 또는 침해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침해라고조차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결국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사회가 선진화 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 거의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거든요. 예. 국문학과 교수님 한두 분 빼시고. 근데 외국은 그 대학원생 노조가 있는데. 당연해요. 예, 일에 대해서 칼같이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데 근데 오면은 다 까먹고 다 한국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한국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일 개인 일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라 교수들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갑질 인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학원생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신 분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계속 사회 문제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200분 조사해보니까 74%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74%면 뭐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10중 8구에 가까운 건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통계적 의미로는 전부 다라고도 봐도 되는 것이고 아무튼 오늘 중요한 것을 일단 알게 했고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일단 오늘 인터뷰는 마칩니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하나 더 늘었군요. 아무튼 노동 이 얘기는 이 코너는 미처 모르고 있던 것 또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것을 좀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점에서 남현영 노무사께들 고맙습니다. 아, 좀 말씀 감사합니다. 컨디션도 안 좋은데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2주 후에 뵙는 거죠 이제? 예, 다음 2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